오병군 야전만 대표로, 손상윤, 유사원 대표로, 피고발인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주 합참의장. 저희가 이 피켓에는 인터넷에 이름이 경두, 경두가 두 개 있다 보니까 한쪽은 경두로 놓겠습니다. 정경두로 정전합니다. 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 취지, 위 피고인들을 형법 제96조 및 형법 제99조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96조 시설 파괴 이적죄,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조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이정력에 처한다. 형법 제99조 일반 이적죄, 전 7조에 기재한 이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당사자들 피고발인 송영무는 2017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제45대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고, 정경주는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제40대 합동참모의장직에 있으며 차기 국방장관으로 예정되어 있는 인물로,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노를 받으면서 국방을 총책임지고 있는 공적 존재들입니다. 고발인 지만호는 1966년 66년 육사 22기로 졸업했고, 베트남전에서 44개월 동안 전투를 했고,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시스템공학 박사를 취득한 후 국방연구원에서 7년 동안 책임용어로 연구 활동을 했고, 1987년 대령으로 예편 동의하여 미국을 유학하여 3년 동안 이 해군대학원에서 교수로 공직하고 돌아와 방송 등 각종 언론의 기고, 저작 등 강연 등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인대중 시대를 접어들어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500만 야구꾼이라는 대표의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고발인 손상윤은 인터넷 신문과 방송, 뉴스타운을 운영하면서 방공 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이거 지금 급성 노조면 좌파 노조인데, 이게 집회가 도봉 검찰청 100m 이상 올 수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희 기자회견을 고발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거 지금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 경찰분들은 집회 지금 고발 내용 1. 대전차 장애물을 일방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철거하는 인적 행위. 첫 번째,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언제 남침이 가능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은 남침을 저지시키기 위한 장애물들을 더욱 보강, 발전, 확대하고, 또는 물론 국민의 정신부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향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엄청난 세금과 노력을 들여 설치한 대전차 장애물을 비공개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장애물, 개인 장애물, 한강 하구에 설치된 고무보트 장애물들이 마구 철거된다는 아우성들이 수많은 SNS와 인터넷 공간에 전파되고 있지만 어느 언론도 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발인 뉴스타운은 2018년 9월 5일 17시경 포천과 철원 지역 사이의 43번 국도에서 정1과 같은 현장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정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로 위에 얹힌 구조물, 거대한 콘크리트 바위 등입니다. 대전차 방어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게 탱크가 파죽지세로 몰려올 경우
폭파하여 길을 막기 위한 전방 곳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전투시설입니다. 이는 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설치한 귀중하고 값비싼 군사안보시설입니다. 정1의 1쪽에서 공사명 국도 43호선 군 방호벽 철거 공사라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있고 이쪽에는 기중기가 와 있습니다.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바위를 조각내서 하나씩 기중기로 제거하는 작업은 공사기간이 4개월씩이나 잡혀질 정도로 대단한 양입니다. 많은 국민 세금을 들여 설치했고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또 다른 국민 세금을 마구 퍼부으면서 남쪽 벽 방어막을 나 홀로 허물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심히 불량하고 심히 불안합니다. 국민 제1의 가치는 국가 안보입니다. 이 공사는 국가 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이적 목적의 군사시설 파괴 행위입니다. 국가 안보를 허무는 군사시설 파괴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의의 2018년 4월 17일자 수도권 사고 유발 경기 북부 대전차 방호시설 사라진다라는 제하의 SBS 리포터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곳곳에 있는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부 서상규 기자입니다. 기자, 전차나 탱커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 목적의 방호시설은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랜 세월 꼼짝 않던 방호벽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후리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47번 국도의 한 방호시설입니다. 4차선으로 도로 북급의 길에 경사가 심해서 운전자는 항상 긴장해야 한다. 47번 국도에만 이 같은 방호시설이 5개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 같은 방호시설이 1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방호시설이 철거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연천군에 있는 대규모 방호시설 한 곳이 폭파 철거되었습니다. 오늘 철거되는 방호시설은 임진강과 평화누리길을 인접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합수교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천시 영중면 상호리로 또 다음에는 예체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정보 제공 핵심이 영중리에 있는 대전차 방어입니다. 정3의 사진들은 개천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차 방어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교통과는 무관하지만 2018년 4월 17일 폭파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정사 2017년 10월 24일 포천 일보 영중면 영송리 대전차 방호벽 철거된다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포천시는 영중면 영송리 시도 9호선 내 설치되어 있던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영송리 방호벽은 군이 1950년대 비상시 적의 전차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도로폭 문제로 구간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 등 보행자 운전 안전을 위한 도로변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방호벽 철거는 7월 20일 2017년 상반기 경기도 제3야전군 사령부 협의하에 안건으로 이건 뭡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도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후 주민 및 운전자 보호를 위해 방호벽 철거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후 포천시와 방호벽 관할 부대의 8사단 및 75사단의 방호벽 철거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어 60여 년 동안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켜오던 대전차 방어벽이 철거가 합의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전력을 쇠퇴시키는 이적 행위인과 동시에 더 나아가 국민, 군인 모두의 안보 경각심을 해이하게 만드는 악성의 반역 행위입니다. 아울러 국민을 불안하게 떨게 하는 해악의 고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법 제96조의 전형적인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적의 침략을 조기에 경고하고 공격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DMZ에 설치한 GP 초설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이적행위. 피고발인들은 국민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몰래 일방적으로 최전선에서 조기 경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초기지인 GP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적을 이롭게 하려다 들통이 나자 국민이 아무런 설명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철거를 감행한다고 합니다. 북해군 지피는 160개, 지피 병력만 1만여 명인데 반해 남한의 지피는 불과 60개,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교발인들은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보강시키기는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는커녕 나흘로 치열수를 강행하여 조기 경보 능력을 소멸시키고 유사시 적의 공격 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방사단들이 손조차 쓰지 못한 채 체포당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2018년 7월 24일자 아시아경제신문은 지피 주둔지 철수 본지 단독 사실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은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내 DMZ, 그 다음에 지피, 감시 초선을 말합니다.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지피 등에 위치한 98개의 주둔지 철수 방안을 검토 7월 6일자 보도한 보도 이후 사실을 인정해 오다가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비무장지대 DMZ 내 지피 감시 초소를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지역휘동에 설치한 98개 주둔지 철수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경우 전력 보강에 차질을 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북한 지피는 우리 군 지피보다 60개, 2.6배 많은 160개 가량이 서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체 지피 병력은 1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DMZ 내에 있는 남북한 지피에 더 많은 병력은 모두 1만 2천 명에 넘는 선이다. 이런 규모의 병력이 최근접거리에서 대치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주둔지를 철수한다면 전시 상황에 북한군에게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되다. 반대로 북한이 지피 병력을 철수한다고 선언해도 지금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3. 방어용 철조망을 철거하는 이적행위. 정육의 2018년 7월 25일자 한강하구 고양간 철책 8.4km 내년 6월까지 철거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구간에 설치된 군부대 2중 철책 중 1차 철책이 내년 6월까지 철거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김포대교 일산대교 사이 8.4km 구간의 철책 제거에 대해 군부대와 합의가 완료되어 있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자유로 된 1차 철책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2차 철책은 철책 윗부분 Y자 철책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군부대는 이달 말까지 경계 병력을 철수할 방침이다. 이런 아무런 대책 없이 1970년대 간첩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한강 하구와 고양 사이의 최우선 경계 지역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설치했던 다중 철조망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적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일자 연합뉴스 보도도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병영 생활의 핵심인 내무 생활을 제거하는 이적행위입니다. 정팔에 2018년 8월 19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병사 병행 외출, 평일 외출, 13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 내년부터 적된 시행 검토라는 제하의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내년부터 전맹 시행을 검토 중인 부대 밖 외출 제도를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육해 공군 해병대 13개 부대에서 외출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 부대를 지정된 육군 3사단, 7사단, 12사단, 21사단, 32사단과 해군 1함대, 연평부대 90대대, 공군 1전투비행단 등은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평일과 오후 외출 제도가 운영되다. 북한 병사들은 10년씩이나 병력을 하고 한국군 병사는 겨우 18개월 동안 병력하여 그 숙달도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합니다. 우선수를 써서던 병사들의 정신전력과 숙달도를 향상시키고 병력 문화를 발전시켜 전술 개발과 다양한 전투 상황의 상상에 내게 하고 각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병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리피고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병사들의 규율과 전우회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내무반 생활을 자체 말살하고 전우회와 단결력을 기르도록 정통화되어 있는 병영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외출하게 하여 전화로 군사 기밀을 통신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군 기율 형성의 절대적인 내부 생활을 자체적으로 사실상 파괴함으로써 적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24시간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군 역시 그러한데 유독 한국군 병사들의 전력과 규율만 약화내지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규율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이 점을 연결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지적됩니다. 군의 수장들이 일심 영달을 위해 정치 집단과 공동한 지적 행위에 대하여 첫째, 볼수 간첩 신영복을 가장 훌륭한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국제사회에 공언. 정부는 2018년 2월 9일 문재인은 김영남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이라는 제목의 휴대지 기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몇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 원시적 우정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신영복 교수는 평양의 지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통일혁명당 소속으로 1968년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아 20년간 복역한 뒤 1988년 가석방된 인물입니다. 2018년 3월 2일자 월간조선 문재인 북김영남 앞에서 존경한다 말한 신영복 누구라는 제목으로 기사입니다. 지난 10일 문재인은 북한의 김영남,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고 신영복 교수에서 통짜와 이철수 화가의 탄화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일 김영남이 참석했던 올림픽 계획식 자전자리 리셉션 행사에서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언급하며 신 교수의 글을 인용해 연설하기도 했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슬로건을 사용한 사람이 먼저다의 서화는 신영복의 작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그것도 신영복의 글 더불어숲에서 나왔다는 주장이고 신영복이나 문재인 이걸 다 맞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던 문재인이 존경을 표하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신영복은 어떤 인물일까요? 신영복은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1968년 통일혁명당 이하 통역당 사건입니다. 간첩 사건입니다. 이로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통역당은 북한 노동당 지령과 자금을 받아 움직였던 반체제 지하 조직이다. 신영복은 수감 중 75년 북한 북송을 요구했다. 1998년 5월 월간지 말가 인터뷰에서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듯한 말을 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일제한 만주 팔로군, 대구 11사건, 구발치산, 신발치산 그분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역사로 이해하던 해방 전의 정치 상황을 피가 통하고 산이 통하는 이해하게 되었다. 나로서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지요. 사진에서 문재인이 신영복 사망 일주기 기념사진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 정부로 제출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악질 국제간첩 윤희상을 지극히 충성하였습니다. 정십일 2017년 9월 10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 윤희상 사랑이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윤희상에 대해서는 그토록 잘 아실 겁니다. 자, 문재인은 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영방제 통일을 주장해온 골수 종북자입니다. 그 비서실장 임종숙이 골수 주사파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세상 공지, 국민 공지의 사실입니다. 정식은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의 김여정과 김정당 앞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통역당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